대구에 거주 중입니다. 여유자금 1억 원으로 대구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자세한 지역은 모르겠지만 대구 쪽 살고 있는 곳이 가장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대구 쪽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에 대구 쪽 투자 어떨까요? 네, 시청자분이 대구에 살고 계시니까 가장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체감을 하고 계실 거고요. 대구는 동대구에 우리가 딱 내려서만 봐도 크레인이 쫙 서 있죠. 그리고 동구나 중구나 달서구나 다 가보더라도 이렇게 크레인들이 많습니다. 아파트가 굉장히 공급이 많다는 얘기죠. 공급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런 만큼 이제 미분양도 많이 쌓이고 지금 현재 대구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안 좋아진 지 좀 됐죠. 좀 됐는데 작년 한 후반기부터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쭉쭉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많이 떨어졌다. 지금이 오히려 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대구에 있는 아파트를 소액으로라도 이렇게 투자를 한번 해보시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공급이 너무 많을 때는 그 물량 앞에 예전 시대 말로 그랬죠. 장사 없다, 물량 앞에 장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급이 많으면 한동안 전세가도 계속해서 내려갈 거고요. 그에 따라서 매매가도 계속해서 내려갈 겁니다. 분명히 예전에 우리 2008년 리먼브러스 터지고 그때 되게 안 좋은 상황이 있었잖아요. 대구 시장도 그때 있었습니다. 분양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이거 분양 받으면 차까지 줄게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때 정도 상황까지도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대구를 보면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차라리 지금 소액을 가지고 계신다면 대구에 투자하시기에는 아직 대구는 바닥을 알 수가 없다. 아직까지 더 내려갈 확률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구를 나쁘게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분명히 대구에도 투자할 시점이 올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소액이라는 1억, 어떻게 보면 소액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어떤 분한테는 그게 전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굉장히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도 좀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는 대구에다가 투자를 하신다는 것은 저라면 좀 말리고 싶고요.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 금액을 가지고 향후에 더 오를 수 있는 지역에다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봐야 될 곳이 어디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바로 서울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서울에 투자하는데 1억으로 되느냐? 계속 1억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서울에도 잘 살펴보면 오를 만한 지역에 향후에 재개발이 되어서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다는 겁니다. 1억으로. 그렇다고 해서 단기간에 바로 내일이면 구역이 지정이 돼가지고 하겠다. 이런 데는 이미 벌써 5, 6억 이상이 다 들어가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조금만 기다리면 진짜 한 2, 3년만 기다려도 좀 많이 오를 만한 그런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왜냐? 서울은 2, 3년 뒤에도 공급이 없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 지역에 재개발한다고 막 구역을 이제 지정하고 막 하려고 다들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서울이 전부 다 재개발이 가능한, 재개발 진행되는 구역들로 다 바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또 재개발 구역들 간에 입지의 차가 분명히 존재하겠죠. 우리 마용성, 강남, 서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재개발 구역 안에서도 입지별로 이제 급지가 나뉘게 된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제 재개발 구역을 선택을 하더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1억 원 정도의 1억대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제가 오늘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한 2군데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사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길게 보면 저 사람이 했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확인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직접 현장에 가서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그 분위기를 몸소 체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현장을 둘러보면서 여기가 진짜 재개발이 진행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추천을 드리는 지역에다가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한번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라. 대구에서 서울 올라오시는데 시간 별로 안 걸립니다. 그죠? 요즘은 KTX 타면 금방 올라오고요. 올라오셔가지고 아니면 좀 편안하게 고속버스 타고 올라오셔가지고 쉬엄쉬엄 올라오셔가지고 현장에 서울을 한번 둘러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제가 2군데만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군데는 강남 쪽으로 한번 가보죠. 강남에 가면 여기가 이제 동작구인데요. 이 동작구에 장승배기역과 신대방 삼거리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조금만 더 확대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확대를 해서 보면 우리 여기 이제 제가 설명드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야지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이 좀 더 확실하게 결정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장성배기역 앞에 보면 여기 지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상도 자이스타리움이라고 해서 아파트 이제 펜스 치고 이제 공사하려고 그럽니다. 그 아파트가 하나 들어오고요. 여기 상도 초등학교가 있는데 요 인근에 상도 14구역이라고 해서 신속통합기획의 재개발 후보지로 지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상도 15구역이라고 해서 이 구역은 지금 현재 서울시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에 공모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동의율을 걷고 있고요. 이번에 공모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동의율이 워낙 높아가지고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여기에 푸르지오라고 상도 이 푸르지오가 있습니다. 이 푸르지오 아파트 지금 계속 올리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여기에 모아타운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이 구역을 지정하기에 요건은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을 만한 노후도를 갖고 있는 지역들을 그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해가지고 여러 이렇게 군데군데 되는 구역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모아타운이라는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지역들로 만들어주는 게 지금 공모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구역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여기에 역세권이 있어요. 이 신대방 상거리역에서 500m, 장성배기역에서 500m 합쳐지는 이 구역이 노후도가 괜찮습니다. 이 노후도 직접 가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노후도 괜찮은 지역이 있는데 아직까지 재개발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개발이 향후 진행될 수 있는 예상지죠. 예정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 전부 아파트가 들어오고 집값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요. 그러면 나는 재개발에 포함이 안 돼가지고 집값이 그대로인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재개발을 진행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재개발을 향후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당연히 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역세권도 역세권 재개발도 추진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그래서 서울의 입지도 좋습니다. 7호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여기는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임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재개발이 지정이 돼가지고 움직일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 말을 100% 신뢰를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분위기를 보시고 판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좀 오른쪽에 보면 한 군데를 제가 더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성수동이 있고요. 여기 보면 성수동이 있고 그 왼쪽에 여기 보면 우리 한남 뉴타운 그리고 뭐 옥수동, 금호동, 행당동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 가운데에 응봉동이라고 있습니다. 응봉동. 아래쪽에 보면 응봉산이 있죠. 여기 우리 중랑천 여기 합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강하고 거기 보면 이제 야트막한 산이 있는데 응봉동이라고 응봉공원이 있어요. 그 응봉산에 올라가 보면 이렇게 쭉 둘러보면 한강과 중랑천과 이렇게 굉장히 좋은 지역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뒤쪽을 보면 이렇게 산등성이가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저층 노후된 주거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응봉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응봉동이 실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길이 좁고 꼬불꼬불하고 아주 낙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재개발은 어떤 구역을 진행을 하죠? 굉장히 꼬불꼬불한 길이 많고 소방도로가 진입하기 힘들고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고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그런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곳을 재개발로 진행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당장 진행이 돼도 되는데 왜 그러면 진행이 안 되고 아직까지 있겠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가 예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요거는 재개발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냥 주민들이 알아서 스스로 이제 집을 지어가지고 개량을 시켜서 이제 잘 살게끔 만들어라, 거주를 해라라고 해서 이런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을 해놨었습니다. 지정을 해놓고 여기에다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를 좀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다세대를 많이 이제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구역이에요. 예전에 그랬습니다. 80년대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90년 초에 한 92년, 93년, 94년 뭐 이때쯤 될 겁니다. 여기 이제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집들이 좀 많이 지어졌어요. 다들 대부분 그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거환경 개선구역이라고 하는 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되니까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해제가 됐으니까 우리도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거주를 하고 싶어, 아파트 같은 곳에 거주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재개발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딱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이 노후도가 우리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30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30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 30년에 안 맞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말씀드렸지만 90년대 초중반에 다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92년 포함되고 93년이 포함이 안 되죠. 93, 94, 95, 96 이때 많이 지어버렸기 때문에
30년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시간이 나른 해결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2023년, 24년, 25년이 되면 노도가 쭉쭉쭉 올라간다. 쭉쭉쭉 올라가는 만큼 가격도 쭉쭉쭉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 응봉동 지역을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라면 이 방송을 보고 나서 바로 한번 응봉동을 방문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가요? 여기 한번 방문해 보시기 쉽지 않으신가요? 상도동과 응봉동 일대 꼭 투자처로 한번 눈여겨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한번 임장을 하시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꼭 하시기 전에는 해도 되는지, 본인의 상황에 맞는지 이거를 먼저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 그때는 꼭 전문가의 상담을 한번 받으시고 진행을 해보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1억대로 대구를 투자하지 말고 서울 지역에다 차라리 재개발 예정지에다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한번 살펴보시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